조이대 웃으면서 그만둘래 울면서 그만둘래 이 치욕 정말 조이대가 참아야 되는가. 조이대뿐이 아니고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 중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부역을 하다시피 하는 판사들이 있죠. 지금 대법관들 확확 늘린다. 지금 14명인데 그거를 뭐 26명으로 늘린다. 이재명 임기 중에 5년 끝까지 간다고 치면은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이 임명한다. 그건 이재명에게 잘 보여야지. 자, 그런 그 판사들도 있는데 이거 오늘 상황 정말 뼈아프게 봐야 됩니다. 판사들. 자, 오늘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 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금 막 통과했습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끝났어도 그걸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 핵심 내용은 재판소원제법이죠. 헌법소원이 아니고 재판소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심이 되고 이재명 맞춤형입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재판들이 다시 재개가 돼서 재임 중이든 퇴임 후든 재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제 자기가 다 퇴임 후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은 그때 되면은 대법관이 22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명에서 22명이 되는 겁니다. 26명이 되는 겁니다. 26명이 되면은 그중에서 22명이 자기가 임명한 대법관.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무죄 해주겠죠.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믿어서 판사들의 뒷덜미를 잡느라고 법 왜곡죄를 통과를 시켰죠. 판사도 당신 법 적용을 잘못했어 해서 옆에 재판부에서 징역 10년까지 때릴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 법도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 또 못 믿었어.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맡겨서 무죄를 받아올 수 있는 그 제도를 조금 전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상한 이 재판 헌재 소장을 비롯해서 좌파가 지금 장악을 하도록 거기도 만들고 있죠. 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다 만다 무슨 뭐 정청래가 추진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위헌성이 있다. 그래서 뭐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그대로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조금 전 본회의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빠지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쭉 들어가서 찬성 162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다 빠지지는 않았네요.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162, 반대 63, 이렇게 많이 빠진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 왜곡죄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고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사법 개악법이죠. 뭐 언론은 간성적으로 사법 개혁법 이렇게 하는데 개혁법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개혁법입니까? 개악법이죠. 그 중에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고 내일 또 이제 그 마지막 남아 있는 거 대법관 정원법을 통과를 이제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법안에 대해서 오늘 통과된 건 대법관 정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임기 끝나기 전에 다 끝까지 간다고 하면, 중간에 낙마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3년간 12명을 정원해서 26명으로 늘리는 거고, 이 상황에서 현재의 대법관들 임기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은 22명은 이재명이 임명한다. 이 언론에서도 대법원이 코드 인사로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임명하니까 코드 인사로 채워지면은 행정부, 입법부를 차지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3부를 완전히 장악을
할 거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문화일보가 취재한 데 따르면은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 사법부를 우리 편으로 만든 뒤에, 이재명 편으로 만든 뒤에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법부가 공정하게 심판해달라고 할 것이다. 모든 사안들을. 사법부를 우리 편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이제 이재명 재판도 법적으로 공정하게 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심판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원하는 것을 다 이제 이루어 나갈 거라는 거죠. 이거를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를 하는 것. 권위주의 국가의 통치 방식이고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인데, 반면에 통상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지만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통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는 이 법의 지배죠. 법의 지배인데 이것은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그러니까 룰 오브 로, 이게 원래 민주주의 국가인데 법에 의한 지배, 이 권위주의 국가는 룰 바이 로 이렇게 됩니다. 법에 의한 지배.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한 지배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문화일보의 분석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악법에 의한 지배다. 법 중에서도 악법에 의한 지배다. 상권 분립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통제밖에 놓인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치 권력이 인권을 침해했을 때 그때 사법 권력이 통제하는 것이 삼권 분립이고 이게 법치인데, 지금 권력 집중으로 가면서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그냥 법안 통과를 그냥 볼 게 아니고 이게 독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좀 어떻게 하든 좀 제동을 걸기 위해서 법원장 회의가 소집이 됐었죠. 그제 법원장 회의 소집이 돼서 여러 가지 이 법들이 통과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 법원장 회의를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집을 했지만은 그거를 주재하고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바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었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그때 천대엽 후임으로 임명이 됐을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지명을 했죠. 그때 민주당에서 벌떼같이 또 막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때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선거법 그 주심 대법관이었죠. 그래서 박영재 임명한 것을 또 벌떼같이 막 이렇게 사임하라 이렇게 했는데, 박영재 그 대법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금 어제 법원장 회의도 불가하고 이렇게 법안들이 통과가 되니까 3개 중에서 이제 오늘 2개가 통과됐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통과되기 직전에 법원 행정처장이 취임한 지 42일 만에, 천대엽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한 지 불과 42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통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인 이 대법원에서 2인자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42일 만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법안, 이 세계 악법 통과시키는 거죠.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전국 법원의 인사 그리고 예산을 다 총괄을 하고 현직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저기 맡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맡은 지 42일 만에 물러난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물러나면서도 상당히 이 악법, 세계의 악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 법원장 회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늦게 소집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원장들이 40명 이상의 전국 법원장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아예 그걸 묵살을 해버리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니 법원 행정처장이 사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좌파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또 몰아붙입니다. 정청래는 법원 행정처장 사표 냈으니까 이제 다음은 조희대 사표 내. 그리고 이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만 법원 행정처장직만 물러나는 게 아니고 대법관에서 물러나. 이렇게까지 지금 막 정치권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 대법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급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대법관에서 물러나라고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그 주신 대법관이라고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관직에서. 정청래가 오늘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이 사표를 낼 사람,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뭐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본인 이재명 그 재판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조희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죠. 그 12명의 대법관이 그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를 했던 겁니다. 오늘 또 그 정청래 그 최고위원회의 오늘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또 그 민주당이 여기서 조희대 사법부에 한 말씀 드린다. 조희대 사법부 불신이 뭐 사법개혁의 운동력이 됐다. 조희대 때문에 사법개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조희대 한 사람 대법원장 때문에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체계를 다 바꾼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희대 때문에 하느냐? 이재명 재판 재개, 유죄 파기환송했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정청래가 실토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 아무도 말이 안 나왔던 그 정치권에서 무슨 뭐 법 왜곡죄, 대법관 정원, 재판 소원죄 아무도 말이 안 나왔는데 조희대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희대가 뭘 했기에 조희대 때문에 하느냐? 이재명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청래가 실토를 하는 거죠. 이재명 유죄 취재 파기환송해서 우리 사법부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거야. 그대로 지금 실토를 한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 자기들은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력이 됐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반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저 같으면, 정청래 같으면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 고 말할 것 같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 이 조롱을 합니다. 이게 대법원장을 이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정청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웃으면서 그만두는 유형이 있고 울면서 그만두는 유형이 있다.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한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울지 않고 그만둘 때 그만둬라. 나중에 울면서 그만두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시 이성윤이 조희대 탄핵 이야기까지 했죠. 조희대 탄핵. 왜 갑자기 또 탄핵 이야기를 하느냐. 좀 잠잠하다가. 이번에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부장판사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안 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했다고 조희대 물러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판결을 지시를 했습니까? 이런 정말 무도한 이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대법원 제가 오늘 치욕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이 정말 대법원을 치욕적으로 만들었죠. 바로 재판 거래 의혹. 이재명이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뭐 친형 강제 입원하고 검사 사칭 이런 것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그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유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그때 이재명은 끝났죠. 그런데 바로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거죠. 김만배를 통해서. 이재명이,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 구명 운동을 했고, 권순일에게 이 재판을 무죄로 해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우선 나중에 그 대장동 50억 클럽에 가입시켜주고, 고문으로 해서 일도 안 하는데 뭐 억대 주고 막 그런 일. 그게 그때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단됐죠. 자, 그런데 제가 왜 그 돌연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때는 권순일이 김만배를 통해서 재판 거래를 시도를 해서 대법원의 결정을 바꿔버린 그런 의혹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았다고 재판 거래할 필요도 없이 거래를 안 해도 대법원이 감히 우리를 유죄할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송영길 얼마 전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하고 이 돈봉투 무죄 받았죠. 2심에서. 돈을 안 받고 그 돈봉투를 안 돌려서 무죄 받은 게 아니고 증거 능력, 이정근 전 그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그 증거 능력을 그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 무죄가 됐으면 1심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심 대법원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대법원은 아예 안정에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이 민주당의 입당 신청 뭐 복당이 됐고 그리고 개항을에 출마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대법원을 아예 무시하는 거죠. 이 집권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아예 그냥 뭉개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사람, 김용. 지금 대법원 그 1심, 2심, 이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받았는데 보석으로 나와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김용이 저번에 북 콘서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또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송영길도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그러고. 자, 또 라디오에 출연을 했네요. 지금 피고인입니다. 수감자입니다. 보석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6.3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몇 군데 있죠. 거기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금방지다는 생각도 드는데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저는 거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다.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또 이렇게 합니다. 출마 여부는 제가 정치를 이전에 했던 사람이고 이재명 정부의 선거 뭐 어쩌고 하면서 기여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대법원 확정 판결 1,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언론도 이걸 그냥 표피적으로만 기사를 쓰고 문제를 제기 안 합니다.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권 초에 이재명 스스로 방탄을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이런 행태가 과연 끝까지 갈 것이냐. 오늘 문화일보에서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이런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죠. 자,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신임 판사들. 자,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 그때 신임 판사들이 일단 친정부 판결을 했다. 2004년에 지금으로부터 딱 한 22년 전이죠. 차베스 정권, 반미 정권, 이재명도 사실상 반미 정권 비슷하죠. 차베스 정권이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다.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다. 자, 딱 12명 늘렸죠. 딱 12명. 지금 대법관 정원 딱 이재명 대 12명 늘립니다. 공교롭지 않습니까? 공교롭죠. 이 베네수엘라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 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렸는데 이후 늘어난 대법관들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상권 분립이 붕괴됐다. 우리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 보고서를 보면은 사법 시스템이 행정부에 종속돼 버렸다.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기능을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로 만들고 반미국가로 만든 인물이죠. 좌파입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04년에 대법관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딱 12명. 지금 12명, 이재명도 12명 늘리죠. 학대하는 사법부 기본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차베스는 신설된 12석하고 공식이던 5석을 그러니까 17명을 친정부 성향 판사들로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됐던 신임 판사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태를 벌였냐 하면은 이 대법원은 무조건 차베스 정권의 정책에 손을 들어주고 야당을 탄압을 합니다. 대법원이 야당을 탄압합니다. 어떻게 탄압을 하냐면은 이 야권 의원 3명이 그때 그 이후에 뭐 총선이 있었는데 개헌 추진이 가능한 야권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야권 의원 3명에 대해서 당선 효력을 정지를 시켜버려서 그 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대법원이. 그리고 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들은 잇따라 위헌으로 다 판결을 해버립니다. 야당이 다수여서 그때 베네수엘라 상황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막 해서 이제 독재를 제한을 하기 위한 억제를 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대법원에서 차베스가 임명한 그 대법원에서 전부 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해서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에 다음 총선에서 우파가 이겨서 다수당이 돼도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법원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다음 총선 때 막 법안을 제출을 하고 하면은 그거 전부 다 막 위헌 판결 내리고 지금 그 차베스 정권처럼 그러면은 총선 결과 상관없이 장기 독재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물론 가장 당장의 목적은 그 이재명 구하기지만은 이재명 방탄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좌파 독재로 가기 위한 그 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대법원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 여소야대 이해를 무력화하는 정부를 돕기도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 차베스의 후계자죠. 새 헌법 제정을 명분으로 재헌의회 구성을 추진을 했는데 야권은 위헌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대법원은 합헌으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 연장의 도구로 대법원을 차베스가 이용을 했고 그로부터 거기서 딱 12명을 대법관을 늘리면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이 지난번 그 마두로가 무너지는 그 계기가 된 게 있죠. 2023년 대선에서 이 대법원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야권 유력 주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노벨상 받으러 갔던 마차도의 대선 출마를 대법원이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유력한 야권 그 운동가. 그리고 마차도 대신 출마한 이 곤잘레스 후보가 압승했다는 출구 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마두로 3선 승리
마두로가 이겼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마두로는 미국으로 압송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마약 밀매 혐의 이런 걸로. 그때 작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델타포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잘못 이렇게 대법관 넣으려고 해서 이 독재로 하다가는 끝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심이 있고 국제사회의 눈이 있고. 자, 그런 좀 대목을 시사하는 기사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